반갑습니다. 네, 보닥 파트너스 한민국 사업단장입니다. 오늘은 일산 지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일산 지점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인상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인상 팀장입니다. 네, 우리 이인상 팀장님이 보장 분석도 굉장히 잘하고 영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또 보닥TV 많은 계약들이 있지만 또 계약한 거 사례를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식으로 거절을 TA상에서 했고 그 부분들을 반론 극복을 어떻게 하고 계약까지 진행한 과정 속에서 영업 팁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 나누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배정이 된 고객의 좀 상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는지 어떤 좀 내용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고객이었어요? 이분은 61세 남성분이셨고요. 제가 딱 처음 봤을 때 보통 남성분들은 50대,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보험료 비싸지잖아요. 비싸지. 그래서 지레 먼저 겁을 먹고 긴장을 하고서 TA를 하게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처음 딱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절 처리가 한 50% 정도는 눌러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 TV 중에 눌러봤어요. 뭐 호기심에 잘못 눌렀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었고요. 아니면 부재 터치 건이에요? 바로 첫 통화가 부재 한번 부재 한번 있었는데 재터치 한 건?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전화를 시간대를 바꿔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분이 보니까 광양 쪽에 제철소 쪽에서 용접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이 오후 시간대에 통화를 하니까 일 끝나고서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통화를 하니까 이분은 제가 통화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관심은 없었던 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하나를 딱 한장 당장님 말씀하시는 후킹하는 작업들을 제가 처음에 한 거죠. 그래서 요 가입한 내역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총 3건 정도의 보험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3개가 다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가입하고 나서 10년 갱신, 20년 갱신 이게 갱신형 보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16년도에 가입하고서 10년 만기 갱신형이다. 그럼 갱신할 주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고, 뭐 23년도에 가입했는데 뭐 20년 만기다. 그러면은 뭐 43년도가 갱신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고객분들은 갱신형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많이 설명해 주시는 보험료적인 보험료가 소멸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든가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셔서는 고객님한테 오히려 더 안 좋다. 앞으로의 언제까지고 계속 일을 하실 수는 없는데 길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가게에 부담이 되실 것이다. 먼저 공감을 만들어 냈었던 것 같고요. 보장 범위.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뇌출혈 그리고 뭐 급성 심근경색증 보장 범위가 좀 많이들 알잖아요. 보장받을 확률이 낮다. 그래서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또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순환계 질환 뭐 하기 위해서 빌드업 같이 집어 넣어 준 거죠. 13만 2천 원 정도 됐고,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합한 게 또 이거고, 요거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비갱신형 형태로 90세 만기로 바꿔줬는데, 이게 우리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경력자들도 있지만 또 신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담보랑 새롭게 설계를 하면서 암이나 혈관질환 수술비가 있는데 이걸 균형적으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 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암이 좀 더 걱정된다면 그런 쪽을 좀 더 비중을 줄 것이냐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고객은 어떤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팀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다 맡겨서 밸런스 있게 해달라 그랬던 고객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첫 통화 끝날 때는 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빠르게 좀 끝내는 편이거든요. 다음번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를 드릴게요 라고 다시 한번 여지를 남기면 남겼지 첫 통화는 그래도 딱 말씀드릴 거 나누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뉘앙스의 고객의 확답만 딱 받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 확인해서 언제까지는 자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었고 근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분 경력이 없어요. 용접일, 현장일 하시는데도 뭐 무릎, 허리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이거 병력이 하나도 안 나오시는데 실비 청구한 게 없으신가요? 병원을 안 가? 저는 병원을 안 가요.
어떻게 61세인데 병원 혈압, 당뇨 없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완전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표준체 건강고지. 네. 심지어 이분은 남성분인데 10년. 네, 10년형이 가입이 되시는 분이어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올 수 있었고 근데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60 정도 먹어보고 살아보니 수술비 필요 없는 것 같고 암보험 내가 안 좋다는 얘기 뇌심 계속 가입하라고 전화가 온다더라. 안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일부러 수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험료도 맞출 겸 그래서 수술비는 제외하고 암, 뇌, 심장 3대 질병에만 집중을 해서 컨설팅을 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이분이 제가 두 번째 통화할 때 말씀하셨던 게 본인이 암 진단비가 뭐 7천만 원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컨설팅을 했을 때는 3천으로 줄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줄어들면 나쁜 거 아니냐, 진단비가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부터는 갱신형으로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부분을 요즘에는 여기에 있는 뭐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내지는 뭐 중입자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비들로 보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비슷한 보험료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는 큰 비용들이 보완을 할 수 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 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물어보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맞아요. 이거를 절대로 답답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 이게 대화를 할 때 이게 답답해하지 않으려고 참으면 이게 은연중에 참는 느낌 들면은 또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 눌러서 얘기하는 거 느껴지잖아.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반복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려서 이 고객분이 이해를 할 때까지 내가 왜 자꾸 이분은 설명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지? 왜 말귀를 못 알아먹지?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계속 여러 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결론적으로는 이 암 진단비가 줄어드는 것도 이분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신 케이스. 그리고 뇌랑 심장 쪽도 증권만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8천만 원 보장받던 사람인데 왜 1천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내가 정말로 뇌졸중 진단받았는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단돈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순환계 지읒 치료비 정말로 병원 가서 큰 돈 들어가는 치료를 하게 됐었을 때 수술이든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든 그랬을 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일회성의 치료비가 아니다. 평생 이 질병을 진단받고 나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보험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수술비가 기존에 있었는데 다른 부분도 주요 치료비나 이런 건 늘어나지만은 수술비가 제외되는 거에 있어서는 고객이 괜찮다고 하신 건가? 아예 자기는 수술비가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신 이후에 수술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따로 온 거고. 이분이 보험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청구할 때 되니까 이 서류 내라고 저 서류 내라고 그 치아보험 포함해가지고 그 회사에 있던 보험을 다 해지를 하셨던 히스토리도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야. 본인이 보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있는 분이셨어서 수술비 빼주세요 했을 때 빼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한 월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긴 했었지만 우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특약들을 다 넣고 구성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세일즈라는 게 고객이 자기 돈 내서 자기 보험 가입하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우리 의견대로 하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객 의견을 또 들어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는데 혹시 표 같은 거 만들 때 옆에 이 특약들 기준을 쓰잖아요. 그럼 쓸 때 요게 기존에 있는 이 내용들 중에서 없는 특약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 넣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게 있으니까 요런 것들 설계한 기준 잡을 때 깔끔하게 만들 때 본인만의 생각하는 기준이나 어떤 내용들은 꼭 넣는다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 기존에 있던 거랑 비교해서 제가 제시안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설정을 왼쪽에 먼저 하는 편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기준이 확고하다고 하셨잖아요. 고해감 진단비는 왜 빠져있냐. 한국화재 프리미엄 행복보험에 고해감 진단비가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로 번거롭게 설명을 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맞아. 저희는 세일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하는 데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추려서 그리고 이게 잘 된 게 여기 보면 이렇게 공백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또 대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팀장이 정말 잘 얘기해 줬는데 이 세일즈적인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회사를 여러 회사로 나눠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더 좋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모바일 서명 진행하거나 이럴 때 이게 절차가 뭐 여러 회사 복잡하고 뭐 잘 안 되고 이러면 저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회사로 뭐 나눌 수도 있었지만 한 회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행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고객분의 좀 성향을 보고 아 이게 되겠다 싶으면은 조금 쪼개서 보내고. 내지는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팀장 해주신 거 다 좋은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다 보니 혹시 놓친 회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간을 더 갖고 회사를 쪼개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장 일 하시고 하니까 좀 제가 수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 회사로 몰아서 설계를 한 케이스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 60대 남자분들 되게 또 무뚝뚝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점수만 보려고 했지만 한 번의 거절 처리를 또 통해서 갱신형 보험으로 잘 이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요 사례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게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속에서 한 세일즈 과정 중에 저런 건 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판매됐던 우리 제안서 부분은 요 아래 우리 유튜브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안서 파일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